여기에서 말씀하신 실투금은 얼마 정도 돼서 사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취득세 정도만 내고 산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에이? 아, 네. 뭔 소리예요? 취득세만 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하죠.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호수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초대 손님 모셔놓고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사는 33살 김정인이라고 하고요. 한 2년 전쯤에 용주주님 채널에 인터뷰 영상이 나갔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한 번 다시 찾아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나왔을 때가 건물을 사셔서 수강생들한테 좀 동기부여도 시켜드릴 차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2년 후에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왜 나오신 거예요? 건물을 또 사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했고 이제 어떻게 사게 되었는지 용주주님이랑 대화도 나눌 기회가 생겨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인님이 평택에 원룸이 하나가 있으셨고 수강을 듣고선 건물을 하나 사셨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였었다가 하나를 매각하셨고 다시 이번에 하나 더 사셔서 네, 다시 또 두 개가 된 거죠. 네네, 그죠? 맞아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거죠. 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신 건물도 그럼 다가구 건물을 사셨겠네요. 그렇죠. 다가구를 그래서 사죠. 첫 번째 건물은 평택에 있고 두 번째 건물도 평택에 있고 네네. 그럼 세 번째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건물은 평택이 아니라 천안입니다. 아, 천안이요? 예. 천안에서 하셨어요? 대부분 제가 아는 루틴으로 보면 처음에 건물을 하나 사셨어. 네. 그럼 두 번째 거는 얘보다 좋거나 큰 걸 사.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신 거잖아 지금. 네. 세 번째 산 거면 얘보다 얘가 더 큰 거를 샀을 텐데 네. 맞나요? 그렇죠. 점점 더 이제 발전해가고 있는 그럼 중이죠. 호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셨던 건 몇 호 정도 있는 건물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원룸 9개에 주인 세대 하나 있는 건물이었고 두 번째는 17호실짜리 원룸 13개 그리고 투룸 4개 이렇게 돼 있는 건물. 들어있는 거. 요번에 사신 거는요? 이번 건물은 호실 면에서는 두 번째 건물보다 조금 적긴 한데요. 대신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했고 1층에 상가 4개 호실. 상가도 있어요? 네, 상가 상가도. 있죠. 네. 그리고 위에는 투룸이 10개 있습니다. 큰 투룸이죠. 그럼 요번에 이제 바뀐 게 투룸을 전향하신 거네요, 요번에는? 전향이라기보다는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 건물이면은 월세 수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추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투룸이면 네. 거실 하나에 방 2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건물을 매입할 때 설계도면을 다 떼보는데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보면 어디서 이거를 건축했는지가 건축소 사무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 도면을 요청을 해요. 정확한 면적을. 제가 방 하나하나씩 다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본다고 해도 방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요청을 해서 메일로 받아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궁금한 게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아무나 끊어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뒤에 건축에 대한 현황도는 집주인만 연락이 그렇죠, 가능한데 그렇죠. 예. 거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설계사무소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네, 이걸 매입 고려 달라고 중이고 하면 네. 줘요? 다 전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 건물에 한해서는 이 건물을 지금 매입을 고려 중이고 이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건물을 다 보지 못했으니 이런 도면이 좀 필요하다 요청을 했더니 주셨습니다. 잘 협의해서 그냥 네네. 뭐좀 달라. 그래서 네. 받으신 거예요. 뭐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이것도 하나의 않습니다. 팁이네.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 있는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됐겠네요? 그렇죠. 불법 없는 건물입니다. 불법이 없어요. 네네. 여기가 지금 현재는 월세가 얼마 정도나 나와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600만 원 나오는데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월세와 충분한 에쿼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게 도전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첫 번째 건물 매각을 한 금액으로 이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전세 세입자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내보내고 월세를 극대화시켰을 때 이 건물은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오는 건물입니다. 용주주 최대 수익률로 보면 거기에 다 월세화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넘는 건물이죠. 넘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세가 끼어 있어서 600만 원이 나오고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코티라는 거는 실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투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물이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실투금은 얼마 정도 돼서 사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취득세 정도만 내고 산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에이?
아, 네. 뭔 소리예요? 취득세만 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하죠. 왜냐면은 어떻게요? 이 건물의 매매가가 11억 5천을 줬는데요. 아 잠깐 몇 년식 건물이에요? 2016년식 건물이에요. 2016년. 오 나쁘지 않은데요? 네, 나쁘지 대지가 않은데? 오, 대지 110평 크다. 정도. 보너스로 앞에 주차장 땅이 또 30평이 있어요. 대지가 140평이 나와요. 140평이 나와요? 네. 140평이 나오는 2016년도 건물이고 여기는 일종 주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매매가가 11억 5천에 계약을 했고 네. 2016년도 연식이고 네. 그리고 일종 주거지역의 땅이고 그 다음에 대지는 110평인데 30평 정도가 주차장 용지로 돼 있어서 맞아요. 그것까지 붙어있는 땅을 다 받기로 돼 있으니 140평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 내용은 1층 상가가 4호가 있고 그 다음에 투룸이 10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4개는 작은 투룸이고 6개는 좀 큰 규모의 투룸이어서 1층부터 4층까지 돼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아우, 정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되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에 나왔던 매물이에요 초반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간 적 한 번 없는 그래요? 네. 완전 신상이네 신상. 신상이죠. 그냥 다이렉트로 저한테 온 물건이니까 그래요? 처음 이야기하기는 17억 정도 선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 정도 부를 수 있는 건물이야 사실은.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그렇죠, 물건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5억 5천을 깎은 거잖아.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 있지 않은 매물을 네, 맞아요. 어떻게 본인이 그 정보를 알게 되냐 그것도 궁금하시고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뭐 어떻게 다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이버 부동산을 매일 들어간 결과죠. 저는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정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건물을 정해놨는데 이 건물이 이제 서울 쪽 부동산에서 처음 나온 물건인데 이쪽 지역 부동산은 잘 모르니 이쪽 부동산을 섭외를 한 거죠. 그래서 저랑 소통 중인 부동산 중개사님께서 우리 손님은 이 정도 가격대에 손님이 있는데 찾는다.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게 왔으면 이거는 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밀어붙였죠 그때부터는.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매일매일 조사해서 시장 상황을 보는 거는 하신 거고. 네, 그런 하셨네. 기본이죠.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 알아보니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계속 알게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또 없으면 계속 또 두리번거리다 보면 그 공인중개사랑 더 친해지고 내가 원하는 니즈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 물건이 사실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분이니까 천안에 있는 물건을 서울부동산한테 내놓은 거고 네. 이 공인중개사는 그분도 공인중개사 물건을 받았지만 천안의 상황을 잘 모르니 그렇죠. 천안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이제 B2B로 넘긴 거지 맞아요. 도매가로 넘긴 거지. 그래도 그렇지 17억의 매물을 나온 걸 11억 5천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판다고 했을 텐데. 안 판다고 했죠. 안 판다고 했고 저는 그 가격 아니면 안 산다는 마인드였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1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저 혼자 정해놓은 거예요. 기준을. 11억 5천이라는 정도면 내가 사야겠다. 그리고 매각을 항상 고려를 하고 사기 때문에 11억이 됐든 네. 12억이 됐든 하는데 내가 11억 5천 정도에 사겠다라고 던져놓은 거고 네네. 그쪽에서는 12억 정도까지 양보를 한 거고 맞아요. 그랬는데 또 밀당해서 이기신 거네 또 5천만 원을. 아니 뭐 이겼다기보단 그쪽에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11억 5천에 성사가 됐네요. 네, 성사가 성사가 되었어요. 됐네요. 네. 그러면은 11억 5천에 계약을 해놓고 네. 잔금을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잔금할 때 취득세만 있으면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맞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지금 점점 대출은 강화돼 있고 네. 사실은 지금 연말엔 더더군 안 해줘요. 완전 막혔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은 잔금을 1월, 2월로 맞아요, 연기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여신이 없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안 해주겠다고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잔금은 언제 치르기로 돼 있어요? 1월이긴 한데 11월, 12월에 이야기가 된 건데 대표님 말씀처럼 11월, 12월에 은행 이야기 해보면 다 이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만의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 다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찾는 건 맞아요. 본인들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거는 11억 5천이고요. 네. 그럼 보증금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증금은 7억 있어요. 7억. 이 들었다. 그래도 4억 5천이 모자라요. 4억 5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억 5천 대출 받는 거죠.
11억 5천짜리인데 보증금이 7억이 들어있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강생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매매가가 11억 5천이에요. 네. 그리고 7억이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4억 5천을 만약에 대출해주면 네. 이거는 깡통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전에 다가구 투자 경험이 이제 그래도 처음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를 나름대로 학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 7억이 들어있을 때 투자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자본금이 아예 없는 상태로 접근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그건 위험한 물건, 깡통이 되는 거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그래도 이걸 잔금을 쳤을 때 세입자들이 돌아올 때마다 돌려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에쿼티가 보장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대출을 일으킬 때 이 담보물이 감정가가 어느 정도 최대한 좋은 건물을 찾았어요. 그렇지. 은행한테 유리한 뭔가를 네. 카드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은행에서 봤을 때는 보증금이 7억이 들어있고 4억 5천을 대출을 해주게 되면 내 돈이 없는 거를 이 은행도 알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거티가 보장된다는 걸 은행하고 소통을 하고 건물의 감정가가 이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제가 감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 물건이 충분히 감정가가 높게 좋은 건물이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향후 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인 씨가 판단하셨을 때 이 건물은 매매가 이상의 감정가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해도 7억의 보증금이 있고 네. 4억 5천을 대출해줘도 감정가가 높게 잡히니 너희들은 안전하니까 나한테 대출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 건지 예상을 했어요. 이 건물은 최소 감정가가 20억 정도 20억 정도로 네. 예상했다. 우리 정인 씨가 기술력을 발휘해서 이 건물은 난 20억의 가치가 감정평가에서 나올 거라고 네. 유추한 거잖아. 그걸 유추했다라기보다도 분석해낸 거지. 그리고 나서 실제 은행한테 플레이를 네. 했잖아요. 거기서 얼마 나왔어요,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19억, 22억, 적게 나오는데 17억. 감정을 여러 군데를 알아봤더니 22억부터 17억까지 나왔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중앙인 20억 정도 예상. 기가 막힌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4억 5천을 1금융권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2금융. 2금융권에서 4억 5천을 대출 받아. 네. 그러면 금리는 앞자리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는 5%. 5초 후. 5초 정도 받았어요. 5초. 2금융이니까 5초 뭐 괜찮죠. 그죠? 네, 뭐 변동금리로 받으셨겠죠. 네,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저번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네. 은행에서 현재 보증금이 7억이잖아요. 네. 그럼 7억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월세는 아닐 거 아니야. 전세가 믹싱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섞인 믹싱이죠. 거잖아.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는데. 아, 이 얘기는 7억에 대한 거를 처음에는 매매가가 11억 5천이다 보니까 7억 플러스 4.5억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꽉 차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매가를 넘어가서 더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보증금을 제가 가진 자본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인 보증금 세입자가 나갔을 때 제 돈으로 1억을 돌려주면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걸까지 이야기를 된 거죠. 본인이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은행에서 판단컨대 보증금이 7억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4억 5천을 해줬다는 얘기는 11억 5천을 부채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 이 맞아요. 건물에.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다 그러면 11억 5천은 그냥 대출해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을 사면서 우리 정인 씨가 부담해야 될 돈은 취득세다. 네, 맞아요.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취득세는 뭐 상가분은 뭐 상가 요율에 따라서 내게 돼 있고요. 상가는 네. 4.6%죠. 4.6%. 네. 그리고 주택에 한해서 이제 이거는 취득할 당시 담당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나올 건데 그에 맞게끔 요율을 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3.3%죠. 3.3%. 네네. 그렇죠. 2주택자로 돼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취등록세만 내고 샀는데 그러면 깡통이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도 6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야. 아, 그쵸. 이거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영상일까요? 아, 그럼요. 존이 좋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네, 우리는 아유, 네. 정확히 좋은 물건을 알아봤고 네네. 합법적인 울타리에서 투자하는 거고 네, 맞아요. 이거 절대 사기 아니고 그러면 거꾸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네. 정인 씨가 이렇게 했어. 네.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 깡통을 만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네. 한 사람은.
근데 세입자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물건은 전혀 없는 게 이미 이 물건을 사기 전에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기 전에 이미 저는 아직 잔금 전인데 퇴실하실 분을 모집을 했어요. 문자를 보내서 나가줘라? 전세금 돌려드릴 테니까 모집을 했는데 이제 한 2명 정도 퇴실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많이 나가주실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세 보증금보다 그만한 대출 한도가 늘어나서 대출을 받으면 월세 수익이 더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인 씨가 이런 물건을 찾은 것 뿐인 거지 네. 내가 돈 한 푼도 없이 이걸 사야겠다라고 된 게 아니잖아. 네. 정인 씨가 이거를 지금 알아봤을 당시에 에코티 실투금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보증금을 돌려줄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최소. 네. 그럼 7억 정도의 그 정도는 돈을 갖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갖고 네. 있어서 물건 알아보다 보니 이런 건물이 나와서 네, 사게 네. 된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강생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도 그렇고 요즘 점점 실투금이 좀 올라가지 않냐. 대출도 자꾸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전세를 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투자에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시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운이 좋구나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진짜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물건을 알아보고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평택에서 투자하고 계시지만 천안도 알아보시는 거고 대전도 알아보시고 또 어디 또 알아보셔요? 그 정도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세 군데 정도? 그러니까 네. 그냥 그게 생활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알아보는 거는 생활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맞아요. 저같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하고 달리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계속 그거를 내 몸에 생활화하면 더 수많은 물건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 정인 씨가 팁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임장을 임하면 좋을지. 첫 번째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과 어떤 건물을 사고 싶다가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요. 일단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 방의 구성을 보고 그리고 수익률표를 먼저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면 좋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얼마일까 이 건물의 가치를 좀 보고 이 대출이 얼마 나올까까지를 먼저 플레이를 다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은 이제 월세가 얼마 나오는 건물이고 최대로 그리고 대출은 얼마까지 만들 수 있는 건물이다 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거기서 임장을 다니는 거죠. 실제 가서 동네 분위기도 보고 건물의 방향도 보고 그리고 뭐 세세한 거를 그때그때 이제 체크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거죠. 플레이를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품을 먼저 파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전에 네이버 부동산이 어떤 매물 플랫폼들을 확인하면서 물건들을 접수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요거는 한번 발품 한번 팔아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이 물건이 감정가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것까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이분이 세 번째 건물을 어떻게 샀는지를 이제 다 들었어. 네. 야, 이거 쇼킹이다. 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네. 7억 정도의 현금이 있었어.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었지만 그 범주 내에서 7억을 갖고 12억 정도 건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면 굉장히 검소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7억 들고서 이 정도 금액 사러 다니지 않아요. 20억짜리 막 18억짜리 네네. 이런 거 사려고 덤비지.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